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재무제표 강의 초급반 3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자, 이것을 좀 알아볼 텐데, 자,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도 처음부터 다 이해를 했던 건 아니어서, 물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혹 제 영상을 보시면 시시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제가 처음에 공부했던 제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차분하게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눈으로만 따라가셔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계속 알아보고 있죠. 자, 손익계산서를 보는 목적은 당기순이익을 알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방법은 총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그 나머지 순수익을 계산을 한 게 순이익이고 그 해당 기수의 순이익을 본다라고 해서 당기순이익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수익과 이 비용에 대한 항목이 조금씩 이렇게 세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부화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보진 않을 거고 굵직하게 덩어리 지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먼저 손익계산서는 벌어들인 돈이 먼저 중요하죠. 수익이라고 말씀드렸던 자, 수익이 바로 매출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어들인 돈이죠.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및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이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더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영업 외적으로 나갔던 비용을 뺍니다. 그리고 특별수익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 설명드릴 거예요. 그냥 쭉 따라와 보세요. 특별수익을 더하고 반대로 특별 비용을 빼면 비로소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세금 법인세를 떼기 전 이익이에요. 이 이익에서 마지막 법인세를 떼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큰 흐름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이제 세부적인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항목은 영업활동이 있고요. 재무활동이 있고 세무활동이 있습니다. 자, 세무활동, 재무활동 설명 안 드려도 딱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영업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업활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행은 금융사죠. 은행은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대 마진 이런 거잖아요. 자, 여기 재무활동으로 들어가서 영업 외 수익으로 들어가는 뭐 임대료라든지 은행 이자, 자, 이런 항목이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활동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자, 지금은 그냥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삼성전자의 영업활동은 뭡니까? 반도체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내지는 뭐 가전을 판매를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출액은 말 그대로 우리가 벌어들인 총액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문제는 이제 매출 원가를 여기서 빼야 되는데 매출 원가는 제품과 상품의 원가라고 한 줄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품은 여기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조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상품은 사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제조는 뭐가 있을까요? 제조는 뭐 가전이나 반도체가 되겠죠. 그러면 사온 거는 뭐가 있을까요? 사온 거는 반도체 뭐 장비가 되겠죠.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지만 반도체 장비는 얘네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 뭐 원익 IPS 같은 경우에 뭐 이런 회사에서 식각 장비, 뭐 증착 장비 이런 것들을 사오겠죠. 이렇게 사온 건 상품, 그리고 제조한 거는 이제 제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것을 하는데 들어가는 원가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뭐 떡볶이 장사는 밀가루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떡이 들어갈 거고요. 자, 이런 게 원재료죠. 그리고 기계장치, 뭐 떡볶이 만드는 뭐 불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제조 장비가 들어가고, 치킨집 하시는 분들은 닭을 튀기는 기계라든지 뭐 음료수, 맥주를 뽑는 그런 기계, 이런 기계장치가 이제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고 설비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급여 항목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급여가 매출 원가에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생산직
급여입니다. 공장에 근로하시는 분들, 자, 이런 생산에 관련된 직원들에 들어가는 급여는 매출 원가로 산정을 하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판관비에 들어가는 사무직 급여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들은 판매 및 관리비 쪽으로 항목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량 구매하시면 내가 처음에 차량을 4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사자마자 심지어 1년 지나면 예를 들어서 이게 3천만 원으로 감가가 되죠. 얼마가 빠졌습니까? 1천만 원이 빠졌는데 이 1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빠져나갔다라고 해서 매출 원가로 잡습니다. 그래서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매출 원가 항목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이고, 건물도 있죠. 이 건물,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한 감가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판매 및 관리비 쪽 항목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헛갈리시겠지만 요거 두 개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일단 지금 배우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제품과 상품인데 제품은 제조한 거고 상품은 사온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전반적인 원가가 매출 원가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벌어들인 매출액에서 이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억 원을 벌었어요. 근데 매출 총 이익, 여기 위에 있는 원가 이거를 다 더했더니 이게 5천만 원 정도 나온 겁니다. 그러면 매출 총 이익이 얼마죠? 자,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출 총 이익률. 자, 매출 총 이익률을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1억을 벌었는데 매출원가 5천만 원이 빠져서 매출 총이익이 5천만 원이 됐기 때문에 매출 대비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50%다. 자, 이해되시죠? 이거는 어렵지 않으시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까지 나왔고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하는 이 수식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방금 5천만 원이라고 했던 이 매출 총이익에서 이제 판매 및 관리비를 빼야 되는데요. 판매 및 관리비는 영업활동에 들어갔던 말 그대로 관리비입니다. 사무직 급여를 빼고요. 그리고 이들이 사용했던 교통비, 통신비, 접대비, 만나서 이런 대접하는 이런 비용들이죠. 그리고 광고비도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이런 거를 다 뺀 게 판관비입니다. 판매 관리비를 줄여서 판관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판관비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비로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판관비, 사무직 급여와 교통비 등등을 다 뺐을 때 대략 한 1천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들었다라고 치면 얼마죠?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빼니까 이제 남은 영업이익은 4천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매출 총 이익률이 있었으니까 영업이익률이라는 것도 있겠죠. 영업이익률은 몇 프로인가를 계산을 해보면 총 매출이 1억이었죠. 1억에서 영업이익이 4천만 원이 최종 남았으니까 영업이익률은 40%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40%면 엄청 좋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통상 제조업 같은 경우에 20%가 넘지 않아요. 10% 미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0% 이상 나오는 제조업은 정말 경쟁력이 좋고 마진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보통 영업이익이 40% 이상 나오는 기업들은 게임 회사라든지 IT 회사라든지 엔터 회사 이런 회사 말고는 굉장히 드물거나 독과점 형태의 회사 이런 경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회사의 마진율과 경쟁력에 대해서 얼마나 진입장벽이 높느냐를 기준으로 둘 때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업이익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사실 거의 다 끝났어요. 뒤에 내용은 간단합니다. 영업 외수익은 재무활동으로 들어가는데요. 영업 외수익은 말 그대로 위에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을 때 반도체 판매, 가전 판매 관련되지 않은 나머지 영업 외적인 수익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죠. 대표적으로 환차익입니다. 환차익은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달러가 환율이 올라서 차익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는 부동산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삼성도. 그래서 삼성이 갖고 있는 그 부동산에 임대를 놔줬는데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이 생긴 부분들 임대료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기업들도 다른 기업들의 주식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 투자 수익금이 영업 외 수익으로 또 잡힙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투자가 영업 외 수익으로 들어가고 비용은 말 그대로 이 반대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환율이 떨어져서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환차손이 발생했다. 그리고 은행 이자, 차입금들이 있겠죠. 이런 차입금들이 비용으로 나가는 거를 영업 외 비용으로 뺍니다. 그리고 특별 수익과 특별 비용이 있는데 영업 외 손익과 특별 손익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일시적이냐 아니면 반복적이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이런 환차익과 임대료 배당금은 반복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 외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반복적이지 않은 일시적인 거, 자회사를 처분했다라든지
설비를 매각했다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뭐 불이 나서 공장에 보수하는데 비용이 발생했다라든지 이런 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를 특별수익, 특별비용으로 뺍니다. 자, 그래서 재무활동에 속하는 영업외손익, 특별외손익을 더하기 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법인세 차감전 이익입니다. 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서 과세 표준에 따라서 적게는 10% 그리고 많게는 25%. 이거는 세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시점에서는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최대 세율이 25%인데 자, 이런 세율을 기업마다 과세 표준이 다르겠죠. 법인세를 뗍니다. 그러면 법인세까지 뗐을 때 나오는 최종 금액이 당기순이익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1억이다라고 매출을 얘기했고요. 매출 총 이익이 5천만 원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2천만 원이 나왔다. 여기 더하기 빼기를 했더니 플러스 500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얼마가 된 거죠? 네, 2,500만 원이 된 거죠. 이 2,500만 원에서 이 회사의 법인세 부과가 예를 들어서 10%다라고 했을 경우엔 세금이 250만 원이 되겠죠. 이 250만 원을 떼면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나옵니까? 2,250만 원. 자, 이게 최종 당기순이익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걸 구하는 게 손익계산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손익계산서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제일 많이 활용하시고 참고하시는 지표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이 내용들 여러분들 한 번씩 복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다트전자공시에 들어가면 이거보다 항목이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단언컨대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먹지 마시고 조금 헛갈리실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 총 이익이고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비로소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나오면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여기에서 영업외손익을 더하기 빼기, 특별손익을 더하기 빼기 해서 법인세까지 빼면 비로소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고 세부적인 건 계속 복습하시고 실제 종목을 대입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재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도 제가 유익한 강의를 좋은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